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용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비상대책회의에 소집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봄이라서 그런지 헤어스타일을 아주 싹 바꾸셨어요. 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머리카락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그럼 미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밀지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머리를 짧게 자른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뭐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공기 나쁠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나가기가 무섭더라고요. 하늘도 뿌옇고 맞아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가 필수가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좀 둔해요. 먼지에. 그냥 그런 양 하고 사는데 정말 며칠 계속되니까 좀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기를 둔 젊은 분들 또 이렇게 노부모를 둔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1948년 10월 27일 미국 산업도시 도노라에서는 최악의 킬러 스모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련소에서 생긴 중금속 오염 때문에 주민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이처럼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죠. 청정지역이라고 여겼던 경북 북부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주인공은 영풍 석포 재련소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잡힌 생명권 대 침해당하는 생존권. 그렇다고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지금 상태를 이렇게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이 낙동강물을 이용하는 1,300만 명 생존권이 여전히 좀 침해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처분 아직까지 못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환경법 위반 행위가 40여 건이 넘더라고요. 영풍 석포 재련소의 지난 50여년간의 역사는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역사다. 2016년에 이 봉화군 소천면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이 환경단체에 의해서 알려졌고 기업이 담당해야 할 윤리적인 행위로 지출되어야 되는 비용이 81억 정도라면 이거를 부담하는데 게을리했던 거죠, 그동안. 영풍 민회가 돈을 벌었다면 그에 걸맞는 기업 윤리를 그 회사에다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먼저 이 석포 재련소 문제에 대한 이 위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생존권 대 생존권. 그리고 뒤에 꼭 자막에 퀘스천 마크 하나 넣어주세요. 생존권 대 생존권. 예. 담보 잡힌 생명권 대 침해당하는 생존권이라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2018년 7월 달부로 이렇게 보니까 석포면이 한 2,192명으로 이게 굉장히 좀 큰 면은 아닌데 여기에 사실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한 1,000여 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틀을 잡고 사시는 분들이 한 1,000여 분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석포재련소 문제가 뭐 폐쇄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강경한 조치로 갔을 때 이분들의 생존권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문제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지금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이 낙동강물을 이용하는 1,300만 명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환경권이라든지 생존권이 여전히 좀 침해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존권과 생존권이 좀 극과극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와중에서 제가 굳이 뒤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좀 찍어달라고 한 건 이런 생존권의 대결을 벌려놓고 그 뒤에서 사실 기업 이윤은 끝까지 이렇게 이윤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1,000여 명의 생존권을 이렇게 담보로 잡고서 1,300만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유는 계속 이렇게 다른 곳으로 새나가고 있는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석포재련소의 한 단위로 이렇게 딱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생존권 대 생존권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영풍 석포 재련소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잖아요. 한 기업이 환경오염 문제를 너무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저도 이렇게 조사하기 전에는
그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는 자그마한 중소기업 정도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었으니까 그만큼 인식들이 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재 그 재계서열이 26위 정도에 속하는 영풍그룹에 소속돼 있는 그 회사고요. 가장 그 주력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시작은 그 1949년에부터 이렇게 그 시작된 기업을 모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농산물하고 철강석을 이렇게 수출하는 그 회사를 모기업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 1970년쯤 되니까 이게 아연광 관련 이렇게 광물들을 이제 태백이나 이쪽에서 주로 그 모아서 수출을 했는데 이게 수출하고 나면 이제 그 아연괴는 외국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수입하는 현상들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재련 기술을 가지고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1970년도에 이제 그 봉화에 그 재련소를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봉화에 만드는 이유도 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 이 석포 지역이 태백과 또 강원도 중심의 어떤 그 굉장히 많은 광물들을 이쪽에 이렇게 집화장처럼 모아놨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수탈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거쳤던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련소를 여기 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나오는 광물들을 바로 이렇게 가져와서 재련하기가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1973년이 되면서 사실 이제 중화학공업 중점 이제 저걸로 이제 정부에서 육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그 고려아연도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자회사를 갖게 되고 또 1974년도 이제 제2공장도 건립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폭이 커지게 되고요. 근데 이게 그 지금 현재로 보면 아마 단위 생산량이 이제 한국에서 최고인 상황이고요. 세계에서도 이제 고려아연하고 두 개를 합치면 그 세계 이제 3위 혹은 뭐 4위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아연을 좀 공급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보니까 2017년에 이게 이제 영풍에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뭐 고려아연하고 이제 석포재련소가 좀 다 합쳤을 때 자산 총액이 약 한 4조 8천억 정도.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매출액이 한 3조 7천억. 그중에 이제 그 석포재련소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원 정도에서 뭐 한 4천억 정도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업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예. 것처럼 첫 번째는 뭐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예, 엄청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산량이 뭐 4위 이렇게 높은 그룹이다. 저도 뭐 근처에 살고 있지만 영풍재련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연매출이 뭐 4조가 넘고 영풍 이 봉화에 있는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 석포재련소하고 고려아연에서 나가는 이 아연만 해도요. 그 세계적인 선물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런던 금속 시장에서 여기서 만약에 조업을 중단해서 딱 스톱시켜버리면 이 금속 시장 경매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전 있습니다. 세계 아연 생산의 10%를 예.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규모가 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개 생산하면 그중에 1개를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기도 한데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를 너무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환경법 위반 행위가 40여 건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40일에 한 번 걸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데 예. 최근에만 봐도 작년 2월하고 12월에 기준치 초과한 폐수, 무단 방류했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이렇게 통계만을 가지고 보면 한 40일에 한 건 정도의 적발 건수가 나오는데 네. 2013년부터 이렇게 기록이 우리가 나오는 것은 어떤가 하면은 여러 이 환경단체들이 영풍을 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70년에 이렇게 공장이 들어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영풍 석포재련소의 지난 50여년간의 역사는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지난해 2018년 2월 24일에 정화용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오폐수 70여 톤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고도 하지 않고 방제 작업도 하지 않고 굴삭기를 가지고 흔적 지우기를 한 거죠. 거기다 이어서 또 2월 26일에는 0.5톤의 또 이렇게 폐수를 공장 내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은 고의적이고 아주 중대한 범죄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폐수라고 그랬을 때 설거지에서 이렇게 버려 나오는 물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연 재련을 할 때 보면 이게 이제 섭식으로 재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약품을 넣죠. 예, 광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황산이 포함된 굉장히 이제 그 물에다가 이 철광석 전체를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광석 전체가 녹을 정도의 수준의 저 물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뜨거운 거죠. 물을, 네. 아니 뭐 뜨거운 물이 아니라 사실은 약품인 굉장히 거예요. 약품이죠. 황산 아, 약품인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철광석이 녹으면서 이제 그 무게에 따라서 이걸 비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아연이 뭐 밑에 깔리고 그 위에 금도 있고 이렇게 이제 깔려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걸 이렇게 싹 빼내서 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약간 황산물이 섞인 걸 가지고 다시 이제 그 고온에서 이렇게 추출하면서 수증기 날려버리고 적어도 이제 99.99%에 해당하는 그 아연 덩어리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철광석 전체를 녹일 정도의 물을 그게 0.5톤이든 70톤이든 이게 제대로 정화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건도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몸에 안 좋은 폐수를 정화 장치 많이 하지 않은 걸 배출을 했는데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3월 2일에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죠. 네. 그러니까 또 바로 이어서 영풍석포재련소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또 합니다. 벌써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요. 그렇죠. 이 10월 23일 날 가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풍석포재련소의 행정심판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내리니까 영풍에서는 다시 10월 26일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못 내리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조업정지 20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진 게 근데 보니까 1970년대 공장 가동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 여기가 낸 과태료를 한번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과태료 돈을 얼만큼 내는 네, 얼마큼 벌금처럼. 내는. 이게 보통 60만 원을 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기 납부하면 20% 감경이 되잖아요. 60만 원에서 20%. 게 연매출이 많아요. 1조 원이 넘는데 40만 그렇죠. 원 냈어요. 48만 원 과태료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142만 원.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징벌적 배상 제도라는 것도 있는 건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도 이게 좀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담당하는 분들이 작년에 그런 거를 건의를 했대요. 영풍의 규모에 걸맞게 이게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게 건의는 했는데 이게 반영되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과태료의 이게 역할을 안 할 것 심각하게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지금 현재 2018년도에 계속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지난해 또 12월에 폐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서 2배나 초과해서 흘려보냈거든요. 그 당시에 봉화군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40만 원을 처분. 너무 많이 냈네, 40만 원이면. 근데 영풍석포재련소 측은요, 이제 네. 행정처분이 20일 조업정지 내렸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뭐 1년 중에 20일 잠깐 뭐 가동 멈출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재련소 측에서는 20일을 정지하려면 6개월 이상 가동을 네네. 멈춰야 한다. 이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정 과정이 이게 재련하는 과정이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과정이어서요. 모든 공정 과정이 연결되어 있고 또 화학약품이 있다 보니 20일 조업정지 하려고 그러면 그 화학약품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 관에서. 설비에서 기계에서 그걸 다 빼내고 세척을 다 하고 그다음에 쉬어야 되고 이러니 준비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6개월 정도가 실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서 생산되는 아연이 어디 많이 들어가냐면 우리나라의 제철소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철강의 부식을 방지하는 겉표면에 아연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아연을 쌓아두고서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데요. 재고 물량이 없이 곧바로 아마 배달을 받아서 쓰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중지가 되면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48년 거죠. 동안 가동을 멈춘 적이 한 번도 번도 없기 없죠. 때문에 기업 네. 입장에서는 항상 만드니까 네. 굳이 미리 사놓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 생각을 것도 했겠죠. 없고,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무슨 일이 생기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려고 하면은 영풍재련소에서 제시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예요. 국가경제도 이야기하고 말하자면 세계적인 신뢰도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영풍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한편으로 공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 폐수 유출 후에 같은 시료를 두고서도 또 경상북도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질 검사 결과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시료를 가지고 채취했는데도 이 조사 결과가 다르다. 이 문제 때문에 2016년에 이상돈 국회의원실에서 일본의 도쿄농공대학의 와타나베 이즈미 교수가 조사한 결과가 국정감사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환경청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다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환경청에서 다시 조사해 봤더니 이 문제가 됐던 이 중금속 오염이 농도가 진하게 나타났던 이 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영풍 재련소에서 20km 떨어진 분천 지역에서 잡은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수치가 1.37 ppm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일까? 기준치가 0.1 ppm입니다. 0.1인데 1.7이 나왔다고요? 1.37 ppm이 1.37. 나왔습니다. 이게 환경청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였고요. 이 앞서서 이상돈 의원실에서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적게는 0.5 ppm, 많게는 4.3 ppm까지 나왔습니다. 이 환경청에서도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조사했길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냐?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의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그 결과가 기준치에 가까운 정도로 결과가 나왔었는데 대구지방 환경청이 예. 했을 때는요? 예. 그런데 2016년에 이 봉화군 소천면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이 환경단체에 의해서 알려졌고 네. 17년에도 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그런데 그러면 갑자기 2010년대 들어서 이처럼 물고기 폐사가 나타났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02년에도 이 영풍 석포재련소에 물고기 폐사가 있었다라는 주민 증언이 담긴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의 값어치를 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요. 정화를 잘해서 했으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정화를 하지 않는 건지,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유출하는 건지 돈이 많이 드나요? 보니까 불소 공정하고 미생물 공정을 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황산이라는 수질을 계속 좀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가는데 이거는 사실은 일정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갖추게 되면 사실 정확하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게 B2B 방식의 기업 모델을 갖고 있어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기업과 기업 간에 한다는 기업과 거죠? 기업 간의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보통 우리나라의 대규모 굴지의 어떤 제철 회사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아인을 납품하는 방식이 되니까 기업의 이미지를 어떤 제고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잘 가져가서 이게 직접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훈련들이나 또 그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기업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기업의 이미지가 직접적인 매출에 타격을 받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지역민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영풍 석포재련소가 이렇게 큰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인 것 같네요. 제가 여기에 폐수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네. 여기 배출되는 폐수 양이 하루에 1,436톤이라 그래요.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 드냐 그랬더니 15,450원. 그래서 계산을 얼른 한번 해보세요. 네네. 해보면요. 하루에 약 2,220만 원가량이 들어가요. 이 기업은 놀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요. 그것을 365일 곱하면요. 80억 9,800만 원이니까 81억 정도. 1년에 80억이 폐수만 넘게. 처리하는데. 근데 요것도 1공장이에요. 네. 네, 다른 거는 제가 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폐수 하나만 처리하는데도 한 81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한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죠. 비율로 따지면. 그쵸.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1조 4천억의 매출을 자랑하는 기업에서 기업이 담당해야 할 윤리적인 행위로 지출되어야 되는 비용이 81억 정도라면 이게 한 0.5% 정도 되는데 이거를 부담하는데 게을리했던 거죠, 그동안은. 저도 이건 믿고 싶어요. 1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0.5% 그 80억 원에서 조금 아끼려고 정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지는 우연의 않았겠지요. 일치였을 아니 이게 겁니다. 좀 화가 나는 게 사실은 이게 2017년에 영업이익이 1,594억이에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700억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중에 일정 정도만 제대로 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어떤 그 방편들을 좀 만들면 훨씬 그 배출량이나 혹은 어떤 그 폐수의 어떤 그 순도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 이익을 일정 정도 정해놓고 나머지 비용 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조금 더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재련소 직원분 한번 불러서 여쭤보고 싶네요. 왜 이거 이렇게 투자 안 하는지 알고 싶은데. 그러면 석포재련소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님 결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전에 이거는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기업의 생존은 직원,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생존할 때 비로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석포재련소에 대해서 임 의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저는 그 TV에서 석포재련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 꼭꼭 숨어라. 영풍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영풍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내세우고 주민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영풍 니네가 돈을 벌었다면 그에 걸맞는 기업 윤리를 그 회사에다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폐수 나오는 문제 철저하게 그 관리해야 되는 거고 대기오염 문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민들 뒤에 숨으려고 하는 영풍은 바깥으로 좀 나와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꼭꼭 숨지 말고 나와라 해야겠네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폐수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환경오염 문제가 폐수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또 토양 오염도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연이나 납, 비소, 카드뮴,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2015년, 18년 두 번에 걸쳐서 오염 토양의 정화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근데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10% 정도 네. 정화가 됐는데 이렇게 비난 여론이 일면 좀 빨리 정화를 할 법도 한데 왜 그런 건가요? 봉화군에서 2015년도에 정화 명령을 내렸고요. 2017년까지 이거를 끝내라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10% 정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면적이 그러니까 오염 부피가 한 10만 2천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오염 부피가 그 정도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엄청나네요. 네. 제가 이게 무게로 다 톤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만 톤이 조금 넘어요. 30만 한 5천 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요즘 새로운 기술법이 개발돼서 톤당 2만 6천 원 계산하더라도 한 80억이 좀 넘어요. 근데 이 정도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닐 텐데 영풍 입장에서는 네. 이게 굉장히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영풍이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저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느끼기에 그래도 석포재련소 비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네,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 기업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까 네. 기업 이미지 제고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영풍 석포재련소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영풍을 빼고 이야기를 하거나 기사가 나오는 경우를 보면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석포재련소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영풍재련소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주식회사 영풍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계열사 가운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업체는 영풍문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정확한 회사 명칭이 거기 붙어 있는 거 보면 영풍 석포 재련소 이렇게 돼 그럼 있어요. 영풍 석포재련소라고 네. 지금부터 계속 말을 하도록 하죠. 정확합니다. 근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업 이미지가 기업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근데 저희가 영풍 석포재련소 이렇게 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영풍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만약에 갖는다고 하더라도 네.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안 끼치는 거 그게 아닌가요? 그 영풍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하는 영풍문고에 없으니까.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기업을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영풍문고를 사실은 그린워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덮기 위해서 깨끗한 쪽 산업을 한두 개 정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영풍문고는 지속적으로 손해를 지금 보고 있고요. 또 봐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 이미지만 사실은 이거 서점을 하는 이런 어떤 그 깨끗한 기업 이미지는 이제 그쪽을 통해서 충분히 얻으면 되고 나머지 실제로 이제 기업 이윤이 이쪽에서 다 나오는 거죠.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문제가 지금 또 폐수 토양을 봤는데 대기오염도 있어요.
재련 과정에서 굴뚝을 통해서도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이게 것들이 나오죠? 그 실제로 2017년도에 집중적으로 걸린 게 뭐냐면 이게 대기 오염 관련 부분에서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17년도에 집중적으로 걸렸느냐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1970년도에 만들어진 공장 시설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굴뚝이 뭐 샌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함으로 해서 인근의 야산의 그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심각성은 누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 합동기구인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에서 산림 피해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복구할 건지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세울 거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가 폐사되었다. 어느 땐가 산을 이렇게 보니까 산의 나무가 전부 고사되어 있다. 네. 풀도 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우리 영풍석포재련소 하류 수킬로미터까지는 말하자면 물벌레들이 전혀 살지 않아요. 이런 경험치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거긴 그런 경험치에다가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 강효상 의원이 네, 맞아요. 아마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이 석포재련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소변과 혈액에서 카드뮴 납 농도가 평균치보다 3.47배 또 2.08배 높게 나타났고 그 중에서 99명은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 고농도자로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수치를 경험치와 과학적인 수치가 같이 있는 거죠, 이 지역은. 근데 이렇게 같이 들어도 사실 중금속 농도 높다 이런 게 있지만 정확히 우리 몸에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기오염 문제는 조금 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나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 게요. 하루에 연간 그 낙동강에서 채집하는 물수가 대략 한 10,000여 톤이 좀 더 된다 그래요. 11,000여 톤에서 12,000여 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아까 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량은 1,400여 톤 정도라고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이게 이제 그게 한 80% 정도가 다 수증기로 날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공정상 아연을 추출하고 나면 그 물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고순도 아연을 뽑아내기 위해서 1000여도 넘는 저걸 해서 수증기를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수증기 속에는 아연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뭐 카드뮴도 있을 거고 비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날아가겠죠. 날아갔다가 떨어지면서 토질에 떨어지면 토질오염이 될 거고요. 물에 가면 수질오염이 될 거고 그게 대기에 계속 떠다니면 사실 대기오염이 되는 건데 그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뭐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리고 제가 또 의미 있는 수치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물이나 공기나 토양 오염으로부터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풍에서는 우리 이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늘 이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영풍이 공개하고 있는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요.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정규직 직원이 6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8년 5개월이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짧습니다. 4년 7개월이거든요. 왜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속 연수가 짧은가? 이거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저는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수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왜 그만뒀는지까지는 나온 데이터는 없는 예, 건가요? 없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드뮴 수치가 보통 일반인에 비해서 3.47배 정도라고 하죠. 근데 이 카드뮴 그러면 우리가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게 1968년 일본에서 발견되었던 최고의 공해병이라고 하는 이타이타이병. 네. 이게 가장 주 원인이 사실은 카드뮴 중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카드뮴 중독에 의해서 뼈가 이렇게 굽거나 이게 이제 좀 연해지면서 이렇게 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점점 모든 몸이 이렇게 기형으로 변해가는 병 중에 대표적인. 근데 이게 3.47배라고 하는 수치가
이게 평균 수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분도 있을 거고 낮은 분도 있을 건데 그중에 몇몇 분들은 특히 이제 비소 같은 경우는 신장에 굉장히 위험한 적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카드뮴이 점점 더 체내에 이렇게 축적될 경우에 정말로 없어질 걸로 생각했던 이타이타이병이 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평균치라는 것이 평균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환경 문제에서만큼 평균치를 들이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3년에 걸친 주민 건강 영양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저희 취재진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재련소 주변 지역 주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3년간 환경부와 봉화군이 1, 2차 두 번에 걸쳐 4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동국대 의대에 건강검진을 의뢰했는데 재련소가 있는 석포면 주민의 38%, 771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소변과 혈액에서 나온 카드뮴과 남농도는 우리나라 국민 평균보다 각각 3.47배, 2.08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농도는 재련소와 가까운 거리일수록 또 재련소 근무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짙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근속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근속연수가 이렇다면 지금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은 정규직은 아니고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규직은 어느 정도의 회사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하청업체는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주민들은 그럼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주민들 조사를 하겠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 오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영풍은 그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있지 않거든요. 게다가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풍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리고 직원분들 가운데 내부 고발자분이 나오셔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석포재련소에 대해서 공장 이전이나 폐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석포재련소 측에서는 공장 밖으로 폐수 내보내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 도입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무방류 시스템 이게 뭔가요? 우리가 오염수를 정화해서 배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방류를 하겠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물이 들어오면 이걸 걸러서 다시 재사용하겠다. 이 석포재련소가 채수하는 물이 하루에 1만 2천여 톤 정도가 되고 이 가운데 1,500톤을 정수공장에서 배출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이었죠. 7월 26일 날 48년 만에 석포재련소 내부를 이 외부인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제한적이었잖아요. 예, 제한적이었죠. 이 오염수 차단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돈을 들여서 개발했다. 그래서 이걸 전면 도입하려면 200억 정도가 드는데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정화한 물을 직접 내가 마셔보겠다. 마시는 장면이 예, 있었죠. 마시는 장면이 네. 있었죠. 일종의 쇼였는데 어쨌든 이 더러운 물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우리 영풍 석포재련소는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이 폐쇄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달라. 이러한 뉘앙스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앞서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토양 오염 문제, 대기 오염 문제를 감추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근데 질문. 고려 아연이 영풍의 자회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려 아연은요, 호주에서 이미 무방류 시스템의 아연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썬메탈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1996년도에 벌써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호주에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황당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96년도에 하고 있는 이 시설을 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굉장히 늦어졌지만 호주에서는 96년도였지만 한국은 훨씬 늦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희망을 갖고 싶은 건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폐수는 유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폐수 비율이 20%가 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이 80%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 중에 날라가서 다 수증기로 날려버리니까 네. 이게 폐수는 아니고 그럼 수증기는 날려보내는 거는
그렇죠. 물은 마셔도 되니까 숨을 쉬지 마라.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네. 아유, 말이 점점 세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임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이제 꼭꼭 숨어라가 아니라 찾았다. 이 모든 그 문제의 원인에 영풍 석포제련소가 있다는 거를 우리 온 국민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았으니 숨지 말고 기업이 해야 할 역할들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어를 들었는데 계속 생각나요. 물은 마셔도 대신 숨을 쉬지 마라. 이 말 너무 강렬해서 머리에 남네요.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담 듣고 가죠. 저 빵구 안 끼어요. 안기 소리 냄새 안 나는데요. 근데 우리 석포제련소 맨날 빵구 끼면서 죽어도 안 끼었다 그래요. 정말 하늘을 가릴 수가 없죠. 물도 가릴 수 없고 땅도 가릴 수 없어요. 방법은 석포제련소 제 역할 해야 되고 정말 이 환경단체 또 지역민, 국민들 걱정에 응답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토양, 대기 모든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원인은 노후화인 것도 같거든요. 1970년대 이후로 계속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시설을 개선하겠다, 5천억 원을 들여서 싹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그 말이 되겠어요. 1970년에 1공장이 지어졌잖아요. 네. 예, 그리고 74년도에 2공장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2014년에 국정감사장에서 5천억 들여서 시설 개선하겠다고 했으면 네. 5초만 국민을 상대로 대답을 한 건데 전혀 안 지키니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게 2014년이라는 해가 머릿속에 브랜드 떠오르는 게 아까 사실 우리가 3공장 문제를 한번 좀 다루었어야 될 시점들이 그 시점들이거든요. 네. 그 영풍석포제련소가 사실은 그 3공장을 짓겠다고 2005년도에 배터리 극판을 생산하는 그 공장을 하나 짓겠다라고 이렇게 그 허가를 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공장을 완성을 했는데 원래는 그 허가된 게 2개 동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5개를 지어놓은 거예요. 2개를 짓겠다고 했는데 네. 15개를 지었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발견이 돼서 다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네. 무허가고 공장도 무허가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풍 석포제련소 측에서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짓는데 돈이 1,400억이나 드는 거야. 1,400억 들었으니까 이거 그냥 좀 어떻게 양성화하면 안 될까? 이행 강제금 내고. 예, 이행 강제금 내고 그냥 양성화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시점이 지금 5천억 들여서 그 시설 재보수하고 개선하겠다. 하겠다라고 했던 시점하고 일치한다면 적어도 이 말과 이 말의 이 차이를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몫이 분명한 거죠. 이게 도대체 정말 5천억 투자할까? 1,400억도 이렇게 아까워서 뭐 하겠다고 이걸 양성화시켜달라고 하는 판인데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만 아니고 감독기관인 봉화군, 경상북도, 환경부까지 전체적인 정말 엄청난 어떤 비리가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관피와 환피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까 근속 연수가 몇 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인근 주민들도 분명 신체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상의 영향을 받을 텐데 그래서 일자 시민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마을 입구에서 막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요 근래 보면 사실 우리가 계속 뉴스 보도를 보면 늘 길 하나 두고 이렇게 플랜카드 늘 막 싸우고 있는 그 그림을 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생활권에 사는 이분들의 그 절박함이란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상황을 몰아가는 그 이 뒷 상황이 정말로 너무너무 이렇게 좀 근데 화가 나는. 예. 저는 그럴 때 이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바깥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치 기업의 대변인도 아닌데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존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요구를 이제는 환경단체나 그 물을 먹는 주민들을 향해서 아우성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석포제련소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이 석포 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얼마 전이었죠. 이 환경단체 활동가가 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노동자들과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주민들이 고소를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알려준 게 영풍의 홍보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보도자료라고 하죠. 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쪽도 영풍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18년에 슬러지 작업 중에 미끄러진 네네. 하청업체 직원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네.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 초기에 119를 부르지 않고 직접 네. 환자를 맞습니다. 이송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사망을 했잖아요. 위험한 공정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가 떠맡고 산재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슬러지를 치우는 작업 과정 중에 넘어지면서 아연과 비소 등을 흡입해서 이 중금속 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얼마 뒤에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영풍 석포제연소 쪽에서는 워낙 이 벽지에 있다 보니까 119 구급대가 도착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전형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일어나는 이 은폐의 한 방식이죠. 영풍 석포제연소 쪽의 해명이 틀렸다라는 게 드러난 게 영주 소방서에서 이 관할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마련돼 있었다라는 이 해명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1992년과 93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작업환경 개선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카드뮴 공정에 투입하는 인원 대부분을 이 지적을 받자마자 하청업체로 옮깁니다. 영풍제련소가. 예. 그리고 2002년에 또 12월에는 냉각탑을 청소하던 분이 또 추락사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하청업체 소속이었고요. 또 2000년에 이 근로복지공단 영주사무소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이 작업 환경에 대해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중독 소견자가 2명이 나왔고 얼마 뒤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들 역시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법이 제정되긴 했었죠. 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사망하면서 이 하청업체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 하청준을 줄 수 없도록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 영풍 석포제련소와 같은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는 계속해서 외주를 주는 방식인 거죠. 이 외주를 주게 되면 원천 기업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죠. 예. 이건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저는 몰랐다는 게. 그렇죠. 언론에 알려지지 그러니까 않았다는 게 더 큰 맞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죽었으면은 사실은 그 공장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민심도 흉흉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하청업체 직원들이 어디 멀리서 왔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공장에 들어가서 벌어먹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환경단체 보고 이 지역을 떠나라. 니네가 왜 우리 문제에 대해서 니네가 와서 우리도 괜찮은데 우리 멀쩡한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라고 떠드는 뉴스들을 막 이렇게 보잖아요. 가끔은 저분들 정말 주민들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조금 저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그 시기가 되었는데 좀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원래 가장 가까운 게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이때까지 50년 가까이 낙동강 상류에서 1,300여만 명이 먹는 식수에 여러 가지 오염을 일으키고 또 주변의 토양에 또 공기에 오염을 일으켰다면 떠나갈 때도 되었다. 정말 한번 심각하게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판단을 해서 1,300만의 주민들의 걱정이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뭔가의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나가라, 마지막으로, 나가라. 네. 말을 자꾸 세지세요. 나가라. 마지막으로 천 의원님의 결단 들어보죠. 네, 승부 조작.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승부 조작을 하게 되면 특히 심판이 승부 조작을 하게 되면 스포츠 전체가 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관객도 등을 돌리고 선수들도 힘이 빠지게 되고 이것처럼 영풍 석포제련소에
이 기업체뿐만 아니라 이걸 심판하고 감독해야 될 관에서조차 범죄 행위에 눈 감아줬다.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승부 조작이라고 보여진다. 지금 이 이거죠. 말은 모든 환경오염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고 이런 건 관피아, 네. 한피아가 있는 거다라는 네, 말씀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실제로 전직 환경부 장관이나 뭐 이런 고위 관료가 퇴직 후에 영풍재련소에 근무하는 경우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30대 기업의 사회이사들의 명단을 보면 평균 한 43% 정도가 관료 출신입니다. 근데 영풍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7년까지 영풍의 부사장을 맡았던 분이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지냈던 소준섭 씨였고, 고려 아현의 경우에 현재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장을 지냈던 주봉현 씨가 사회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이채필 장관이 지금 사회이사를 지내고 있고. 근데 여기까지 들어도 막 화가 나. 아니, 정말 다양한 모든 문제를 막기 위해 사회이사를 여기저기 그렇죠.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한 명 더 살펴봐야 돼요.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인 아이고. 한철수 씨가 또 사회이사를 현재 고려 아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과연 도대체 이 영풍뿐만 아니라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을까? 저는 적어도 환경 관련해서 일을 했던 고위 공무원들은 양심에 비추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도감독기관이었던 사람이 여기에 사회이사로 가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까지 면죄부를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잖아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비꼬십니까? 목소리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네. 방패막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네. 가드를 세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이사를 이 통해서. 부분은 지금 당장도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사회이사를 두도록 하는 법 자체를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법 개정이 실제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촬영을 하고 나면 방송된 시점이 영풍이 주주총회가 열리고 난 다음이거든요. 새로운 이사를 누굴 뽑을지도 또 계속 지켜보고 자막으로 제작진이 추가로 여기 좀 넣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실명까지 예. 해서 어떤 직책을 지냈는지. 제3공장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는 뭐 창고로 하겠다고 2동을 짓겠다고 했는데 14동인가요? 그렇게 지었고 15동. 1,400여 원 들여서 했으니까 우리 벌금 내고 계속 할게.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이행 강제금 계속 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다른 업체도 이런 기업이 있어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하는 업체는 기업은 없어요. 아까 이 의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이 재련 과정에서 그래서 나온 슬러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확실한 답이 지금 영풍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슬러지가 계속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이제 다시 시설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행강제금을 내서라도 계속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더 황당한 건 이게 재밌는 게 슬러지는 쓰레기잖아요. 이거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 공장을 지었는데 이걸 지금 처리 안 해도 되도록 바뀌어 버렸어요. 이 속에도 사실은 슬러지도 조금의 그 광석들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이걸 뭘로 인정해 줘 버렸냐 하면 그냥 원료로 인정해 줘 버린 거예요. 원료는 쌓아둘 수 있거든요. 10년째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원료로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게 원료가 되는 건지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궁금한 게 더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기업의 경영에 관해서 의혹이 더 많이 생기는 거고 저는 애초에 처음에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 기업체가 이거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그거밖에 없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데서 관심을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료를 보면 볼수록 기업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옮겨야 되겠구나. 옮기는 데는 정말 이건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팔을 걷고 나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1,300만 명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라서 뭐 그대로 두고 보기가 참 힘든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큰 기업을 그냥 문 닫아라라고 할 수만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원론적으로 사실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 20세기 초에 굉장히 유명한 그 환경윤리학자인 그 레오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지의 윤리라는 그 이론서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기에 가장 주된 인식이 이런 거예요. 대지는 물리적인 의미의 단순한 토양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가 서로 그물망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땅을 터전으로 한 생명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어쩌면 지금 그 피해를 가장 적게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석포 주민들은. 그리고 이게 또 지금 현재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라면 뭐 어떻게든 좀 해보겠는데 이게 우리 그 다음 세대 이 어떤 그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다 뺏어버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좀 철저할 정도의 어떤 그리고 대단히 보수적인 그 생각들. 예를 들어서 위험성의 1%는 거의 100%처럼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 어떤 그 생각과 보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풍재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물고기가 정말 집단 폐사됐을 때 그 물고기를 걷어서 부산역에 가서 비닐을 펼쳐놔 놓고 시위를 한번 해봐라. 이것밖에 없다. 왜냐? 환경단체들은 나서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침묵하잖아요. 이걸 감시를 해야 돼요. 언론이 침묵하고. 국민들은 한편으로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정말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영풍 석포재련소 측에서도 정말 도덕성을 철저하게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은 매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기관 그리고 이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알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 앞서 말씀하셨던 환경단체 50개 정도가 모인 공동대책위에서 이 손해배상 소송을 영풍재련소 상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소송 인단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낙동강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다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 들어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 시위 현장에 김 의원님이나 저 같은 생활 정치인들이 앞에 선다면 이 문제가 더 빠르게 공감대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역시 위원장님이신데요. 위원장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사회이사에 이 네 분을 네, 사회이사에 추천해 주시면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들으셨죠?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 같네요. 마무리로 천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네, 이 헌법 제35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있는 내용만 보면 지금 영풍 석포재련소도 국민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면 영풍 석포재련소도 충분히 포함된다. 그리고 헌법 제20조에 2항에 보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이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환피해야 될, 관피해야 될,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이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와 자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들 이 헌법 조항은 다들 보셨을 거잖아요. 이 영풍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좀 이 헌법을 곱씹어 봤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따끔한 충고를 하신 것 같네요. 네, 기업과 정부의 사회적 책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사생결단도 감시자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안동 MC 사생결단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